요즘 주식시장 분위기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에게는 참 잔인한 여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각종 루머에 휘청이더니 이제는 기술 수출 품목도 반환되면서 시장 전체가 주저앉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지나친 기대 심리 때문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의 소재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미약품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를 반환했는데 얀센 측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왜 반환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한미약품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얀센으로부터 신약 후보 물질인 HM12525A의 권리를 반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은 2015년 얀센에 기술 수출됐는데 계약금 1억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30억 원, 또 매출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최대 8억 1,000만 달러, 총 9,400억 원 수준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HM12525A는 비만과 당뇨의 동시가 효과가 있도록 개발 중인 약물이었는데 임상 2상에서 혈당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공시는 2일 시간외 거래 마감 시점에 냈는데 이 충격파가 3일 한미약품의 주가 27.26%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나와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표치에 도달을 못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권리 반환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가치도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중단되는 건가 싶었을 텐데 한미약품 측에서는 계속 임상 진행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권리 반환의 결정적인 이유는 임상 2상에서 혈당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목표 중에 하나였던 체중 감소에서는 효과를 보여서 한미약품은 이제 이 제품을 비만 치료제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유한양행이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기술 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후기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YH14618의 개발을 중단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난해 스파인 바이오파마라는 미국계 회사가 2억 1,8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41억 원의 이 물질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예. 일부 임상에서 좋은 데이터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한 3년 전에 한미약품에서 워낙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하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좀 기대감이 많이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긴 하고 근데 쉬운 업종은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성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 사정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뭐 개발이 되면 라이센스 아웃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참 녹록치 않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에 꾸준히 도전을 했고 이제 최근까지 30개의 국산 신약이 허가를 받았는데요. 예. 얼마 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이제 퇴출된 인보사 때문에 뭐 29개가 남았고 이 중에 3개는 시장을 철수하거나 또는 이제 개발이 중단이 됐습니다. 예. 이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CJ가 150억 원을 들여 만든 이제 슈도박시는 국산 신약 7호인데요. 이게 이제 희귀약품까지 지정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 임상 3상 피험자 모집이 어려워 2009년 허가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동화약품의 밀리칸도 시장성이 부족해 시장에서 철수를 했고 기술 수출까지 성공했던 한미약품의 올리타는 권리가 반환된 이후 자체 개발에 도전을 했는데 손익이 맞지 않아 개발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어려운 관문을 뚫고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해도 상업적인 이유나 임상의 이제 피실험자 모집 등 이제 이런 부담 때문에 임상을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 수출로 활로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약 개발을 해야 미래 먹거리를 계속 선점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또 수입이 잡히는 건데 요즘에 좀 흉흉한 사건 사고들이 많고 좀 이렇게 좀 삐걱거리다 보니까 시장 일부에서는 그냥 하던 바이오시밀러나 해라라는 볼멘 소리까지 합니다. 업계 반응은 그래서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 업계 측에서는 그래도 계속 가는 겁니까? 일단 제약바이오 업계는 각종 논란과 뭐 이런 이슈에도 연구개발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전히 연구개발로 성과를 내는 제약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유한양행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발표한 베링거 인게라임과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내쉬 치료제를 비롯해서 1년간 길리어드, 얀센, 또 스파인 바이오파마 등 4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총 1억 565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에 달하는데 유한양행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500원가량을 확보를 했는데 이미 2배를 넘어섰습니다. 예. 또 이제 수령하는 거를 고려하면 매 분기 100억 원 가까운 이제 기술료 수익이 생기는 건데 제약업종이 대부분 연구개발에 매진하다 보니 이제 기대주의의 성격이 강한데 네. 유한양행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실적주로도 이제 편입이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접근은 신약에 대한 가치보다는 실패나 악재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다소 이제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재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